만약에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이걸 열면 되겠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은 열기로 가셔서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날짜 뒤에 이름 붙어 있는 폴더 있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 만들었던 폴더죠. 여기를 따닥.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포도비누 상세였으니까 여기를 따닥 해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저번에 만드셨던 이 상세 페이지 내용이 보일 겁니다. 지금 목록의 그림을 보시면 포도비누, 메론비누, 코코넛비누 각각의 사각형이 똑같은 크기로 아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보면요. 테두리가 회색으로 연하게 있고 살짝 그림자가 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어떤 모양이냐면 요 끝에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요 가장자리가 약간 굴려져 있기도 하고 테두리가 회색으로 얇게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살짝 져 있어요. 이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토샵에서 도형을 만들 거니까 도형 툴을 선택하셔야겠죠? 도형 툴에서는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할게요. 만약에 요거보다 좀 더 높은 버전은 사각형 도구만 있을 건데 그 위에 반경 조절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해서 맞추게 돼요. 어쨌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셨다면 일단 7은 도형의 색깔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형 위에다가 그림을 얹을 거기 때문에 도형의 색깔은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흰색이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아무 색깔이나 하나 설정할게요. 아무 색이나.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고르세요.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반경은 우리가 굴려지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일단은 20픽셀 정도로 설정할게요. 여기 20으로 맞춰주세요.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쪽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각형을 총 3개를 옆으로 그릴 거니까 사이즈가 3개를 놨을 때 너무 좁지 않도록 적당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이따 그려놓고 수정도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일단 적당한 정도로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옆에는 속성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각형의 색깔과 그리고 테두리의 여기 테두리라기보다 요 가장자리에 굴려지는 정도를 나중에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 보시면 되세요. 아마 CS6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CS6는 만약에 내가 반경을 바꾸고 싶다면 다시 지우고 그리시면 됩니다. 반경을 바꿔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사각형의 가장자리에 우리가 테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레이어로 갈까요? 레이어에 보시면 이 도형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요. 여기 빈 공간을 따닥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고 아까 테두리 줄 거니까 획을 클릭해 주세요. 크기는 한 2픽셀 할까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은 너무 안 보일 테니까 살짝 옅은 회색깔 정도로 색깔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분지어서 보이도록 드롭 섀도우를 살짝 넣을게요. 거리값이나 크기값을 살짝 조절해 보면서 드롭 섀도우 들어간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설정하시고 나서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이 보이실 텐데 엔터 한 번만 쳐서 적용할게요.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 툴을 골라주시고요. 이동 툴에서 Alt를 누르면서 끌면 복사죠. 끌어서 옆에다가 복사할게요. 하나, 또 하나, 둘,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도형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사각형의 요 가의 사이 여백이 똑같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의 사이의 여백을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있는 여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Shift를 누르시면서 맨 마지막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면 3개의 사각형이 다 선택이 됐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동 툴의 옵션에 보시면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요거가 요 사이를 간격을 동일하게 해준 거예요. 얘나 똑같아요. 누르면 이 사이 간격이 동일해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3개의 사각형 다 선택해 놓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Alt 누르고 계시면서 역시 밑으로 끌을게요. 이때 만약에 똑바로 끌어오려면 Shift를 나중에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돼요. 근데 동시에 Alt Shift를 누르면 그때는 빼기가 돼서 선택이 이상하게 빠질 거니까요. Alt를 누르면서 끌고 가면서 Shift를 누르시면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을 거예요. 글씨랜다.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각형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1, 요게 이제 선택이 됐죠. 여기다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수제비누 폴더에 있는 포도비누 사진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에 이렇게 포도비누가 붙게 됩니다. 이제 Shift를 누르시면서 적당하게 포도비누의 사이즈를 줄여주신 후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Alt G,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넣어볼게요. 일단 내가 넣고자 하는 사각형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각형이 선택이 됐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그림을 넣을 때는요.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놓고 하는 거예요. 자,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해서 이번에는 메론 비누를 가져오기를 누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되어 있던 사각형 바로 위에 메론 비누가 붙어요. 그럼 가장자리에서 Shift를 누르시면서 또 크기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조절해서 배치를 해 두셨다면, 마음에 들게 사이즈 맞췄다면 이 정도면 맞게 된 것 같죠?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Alt G 클리핑 마스크. 또 요것도 해볼게요. 세 번째 사각형도 클릭. 똑같아요. 절차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이번엔 코코넛 비누를 선택하고 가져오기, 그 다음 Shif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고, Shif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는 이유는 얘가 수직 수평 동일한 비율로 조절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으면 그림이 왜곡돼서 상품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Shift 눌러서 조절한 거고요. 크기 마음에 들게 맞췄다면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Alt G 클리핑 마스크. 자, 나머지 3개도 마찬가지로 채울게요. 얘는 백합 비누, 크기 조절, 배치. 네. 나머지들도 선택하고 도형 선택하고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 그 다음에 카네이션 비누 선택하고 가져오기. 요 가장자리석 Shift 누르면서 크기 조절해야 정 비율대로 조절이 되죠. 적당하게 맞췄다면 엔터. 그 다음 컨트롤 Alt G. 그 다음 것도 사각형을 먼저 선택하시고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 이번에는 해바라기 비누죠. 가져오기. Shift 누르시면서 크기 조절해서 끌어다 놓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그 다음 컨트롤 Alt G 클리핑 마스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컨트롤 Alt G는 클리핑 마스크예요.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입니다. 글씨를 적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적을 위치에 클릭 한번 할게요. 그럼 커서가 생겼죠. 글씨 색깔은 까만색으로, 글씨는 적당한 폰트로 마음에 들게 적으시면 돼요. 포도 비누 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적용되죠. 글씨가 살짝 저는 옆으로 간 것 같거든요. 일단 글씨를 적은 다음에는 얘가 보면은 메론 비누, 얘는 코코넛 비누, 여기는 이제 해바라기 비누, 카네이션 비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글씨 길이가 조금씩 다르니까 저는 가운데 정렬을 잠깐 눌러 놓을게요. 그럼 글씨가 저쪽으로 가요. 네, 이동 툴로 방향키로 적당하게 맞춰 볼까요? 자, 글씨를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대략적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글씨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Alt를 누르시면서 끌고 가면서 Shift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두시면 내가 글씨를 이렇게 복사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또 끌어서 복사. 이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또 마찬가지로 Alt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 그때 Shift 누르면 수직 수평 맞게 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타입 툴로 글씨를 고칠 거예요. 글씨 고칠 때는 안쪽으로, 요 포도 비누 안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생기다가 없어져요. 이때 블럭 지정해서 메론 비누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여기도 I자 모양만 남았죠? 이때 블럭 지정해서 코코넛 비누 컨트롤 엔터. 여기도 이렇게 I자 모양만 남을 때 블럭 지정해서 백합 비누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여기도 I자 모양만 남았죠? 블럭 지정해서 카네이션 비누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여기도 마우스 이렇게 가보면 네모 없어지고 이렇게 I자 모양만 남았죠? 그럼 블록 지정해서 해바라기 비누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주세요. 저장은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되시는데 아무런 표시가 안 뜰 거예요. 왜 안 뜰까요? 이미 이전에 저장했던 걸 불렀으니까. 그냥 저장의 경우는 원본에 수정한 대로 덮어 씌워지는 게 저장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저장했던 PSD는 수정이 된 채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제 다 완성한 거잖아요. 이걸 완성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로도 하나 더 저장을 해야죠. 그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파일 형식만 JPG로 바꿔서 저장하고 확인. 여기까지 저장해 주세요. 포토샵을 닫도록 하고, 일단 그럼 바탕화면에 저희 이름으로 된 폴더 있죠? 잠깐 열어볼까요? 여기 적어도 포도비누 대표 PSD와 포도비누 대표 JPG 파일, 나머지는 우리가 더 만든 건데 그건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포도비누 상세라는 PSD와 포도비누 상세라는 JPG, 이 네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없으시면은 다시 제출을 하셔야겠죠, 만들어서. 자, 4개 다 있어요? 4개 이상으로 있으면 돼요. 4개 다 있나요? 있죠. 대답을 안 하셔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PSD 파일을 우리가 압축을 할 건데요. 이 폴더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보내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폴더 위에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보내기. 해서 압축 폴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압축이 돼서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잠겨져 있죠? 이게 압축 폴더인데 이거를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메일은 제가 평가지에 적어 놓긴 했는데요. 만약에 네이버 메일 쓰시는 분이라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셔서 메일을 보내면 되겠죠. 메일 쓰기를 가서 받는 사람에다가 한일컴@kakao.com을 적을 거고요. 제목은 이름 적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가 해서 포도비누 평가할까요? 포도비누 평가 이름 대충 제가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제목은 중요하진 않아요. 자, 내 PC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저장한 zip 파일 있을 거예요. 어딨냐? 여기 있네요. 저기 홍길동, 그죠? 선택해서 열기 하고 적으실 내용 있으면 적고 보내기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가 끝까지 가면은 다 보내졌다고 뜰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다음 거 써도 되죠. 지금 저는 그냥 예시로 네이버 메일을 보여드린 거고요. 당연히 다른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